현대차든 뭐 모비스든 그쵸? 이런 종목들이 저점을 깨고 여러분 저점을 깨고 급락을 한다면 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좀 일찍 뜨겠습니다. 이유가 있죠? 오늘 야간 강연 방송 때문에 영상을 좀 일찍 뜨는데, 이번 주는 만기일이 10일이고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설 연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을 제끼면 내일과 모레가 실거래일이에요. 내일과 모레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등등등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오늘 영상이 이제 내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줬던 이 영상 중에 주린이 필청에 용어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추세와 분차트, 그 다음에 2월 1주차, 그 다음에 여기 보다 보면은 매매와 투자, 여기 있다. 주린이 필청, 매매와 투자를 구분하라. 요 4개의 영상이 이제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종복의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정확히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마 오늘 확인이 될 거예요. 오늘 썸네일 제목은 자동차 급락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에서 시장 얘기서부터 다 들어갈 겁니다. 잘 참고하고, 우선 이번 설 연휴에 현금 비중, 주식 비중에 관해서 내가 한 코멘트를 주면은 딱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설 연휴에 주식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해외 시장이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가야만 주식 비중이 많은 사람들한테 유리하고, 만약에 해외 시장이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가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 비중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다 정도로만 내가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회원 가입 안 하고 야간 방송을 안 들어와요. 대신 여기에서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1년 365일 매일같이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말. 그쵸? 요 정도 얘기하면은 현금 비중, 주식 비중의 비율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오죠? 내가 명절이고 돌려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종목은 내 회원들한테 현금 비중, 주식 비중의 권장이 원래는 1월 초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권장 현금이 60%였거든. 근데 지금은 권장 현금이 50%, 40% 수준으로 내려온 게 나의 의견이에요, 여러분. 대신 이제 초보자들이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조절은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 내가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동차 급락, 여기 보면은 이 종목은 결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예정된 수순이라고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자동차 관련주를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내가 요 전 영상 준 거 있죠, 여러분들한테 주식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상승 하락서부터 왜 요 얘기해 준 거 있죠, 여러분. 이제 요게 가슴에 와 닿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보면은 다른 업종 대표주들 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영상에서는 자동차 관련주하고 몇 개 주식들의 어떤 그 정도는 내가 얘기 줄 겁니다. 시간이 한 25분 넘어가겠는데, 자 우선 내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현대차, 기아차 관련한 완성차는 기술적 대응이 요구가 되는 거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기술적 대응. 그럼 기술적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얘기가 들어가겠죠. 대신 요 자율주행, 그 다음에 전장용 관련주,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이쪽은 매수 관심.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종복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쪽 자율주행하고 전장 관련주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보면은 조정권으로 들어와 있죠. 조정권으로 들어와 있는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사자마자 먹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조정권으로 들어와 있는 주식들은 어떻게 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조정권으로 들어와 있는 주식을 사면서 내일 당장 수익을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거고 이종복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그들 주식을 이제 매수 포지션이, 매수 포인트가 나오거나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미 저점에서 5% 10% 이상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토마토 사람들한테 14년 동안 얘기한 것 중에, 처음에 이토마토에서 전문가를 할 때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확인 매수는 비싸게 살 수 있지만 안전하고, 분할 매수 및 예측 매수는 싸게 살 수 있지만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거든. 근데 요새 주린이들은 지금 얘기가 얼마나 퍼펙트하고 가슴에 와 닿는 얘기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유튜브를 보면서 떼돈을 못 버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단기가 꺾였다, 중기가 꺾였다, 장기가 꺾였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기가 꺾인 게 중기 투자자들은 매수 지점이 될 수가 있는 타이밍이 있고, 단기가 꺾였을 때 장기, 중기, 단기 사람들 다 매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이해가 되십니까? 중기가 꺾였을 때는, 중기가 꺾였다는 얘기는 중기 투자자들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중기가 꺾였을 때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매수하는 시점이 있어요. 주식이 이렇게 되게 복잡합니다. 그치만 일정한 기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로 성공할 수 있다. 네,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 왜 해줬는지 알겠죠? 지금 자율주행하고 전장 반도체 관련주들은 단기가 꺾였어요. 단기가 꺾였지만 걔들은 중기적으로는 매수 지점이 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얘기해 준 거고, 이 종목은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 어마무시한 기법들이 넘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이 얘기 해준 겁니다. 자, 오늘 자동차 급락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업종 대표주들도 세부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데 요게 오늘 야간 강연 방송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리고 7종목 추천해 준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오늘장 강세 종목 중에 정유주, 화장품주, 조선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이쪽 종목들의 특징을 보시면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정유주가 강한 이유 아십니까? 자, 질문 들어간 거야. 1, 2, 3 벌써 대답이 다 나와야 돼. 근데 대답하는 사람 없죠. 근데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정유주 강세 이유, 국제유가 급등. 알겠습니까? 자, 오늘 주식시장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 폭락하죠. 근데 주식시장이 급락 안 나오죠. 이유 하나 둘 셋 벌써 답 나와야 돼. 해외 시장 다시 신고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최고점에서 흘러가지고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 다른 나라는 다 신고가를 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동차 관련주가 급락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가 오히려 저점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건데, 어떤 주식을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완벽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고, 오늘 과연 지수가 음봉으로 죽으면서 저점으로 밀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얼마의 비중으로 샀을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왜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정답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해외 시장의 신고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얘기하는데, 이 종목은 유튜버가 아닙니다. 유튜브로 전문가 방송에 실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일반인들을 현혹시킨다. 야,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라. 나는 여러분들을 현혹시킨 게 아니고 실력 발휘를 한 겁니다. 지금부터 또다시 실력 발휘를 할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오늘은 종목 위주의 방송이지만 사실 어제 방송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 장에서 소외받지 말고 설이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돈 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실은 지금부터 원래 돈 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한번 몇 가지 실력 발휘를 한번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급락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현대차하고 지금 보시면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어떤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선 이 자동차 급락보다 먼저 SK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며칠 전에 그 기술적 분석해 줄 때 이게 급등이고 지금 시점에서 따라가서 신규 매수를 할 때 21선 정도로 조정을, 눌림목 조정이라도 조정을 받아버리면 거의 10% 가까이 급락, 그 계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대형주를 따라갔을 때 돈을 벌었던 시장은 연말 연초장밖에 없는 거예요. 연초장 이후로 여러분들이 업종 대표주들이 급등할 때 따라간 사람들은 지금 등어리에 땀이 나고 있는 거지. 그죠? 이게 기술적 분석의 장점이요.
기술적 분석이 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지가 정확히 들어가는 거고, 얘기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업종 대표주를 매수할 때는 이제 막 고점을 넘어갈 때, 혹은 20을 깨가지고 61선 쪽으로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올 때 매수를 해야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내가 한번 예제로 얘기했고, 대한유와 같은 주식이 상승 추세로 급등하고 있는 건데 요런 게 눌림목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얘는 눌림목이 작았죠. 그러니까 추가 상승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선주, 그죠? 61선 아래로 급락했을 때 조선주를 사니까 오히려 따끈따끈하게 돈 벌죠. 자, 하이닉스도 61선 언저리로 밀려 내려오려고 할 때 매수를 했으면 따끈따끈하게 돈이 되지만 다시 추세가 올라탄 다음에 샀을 때는 수익이 안 나죠. 자, 삼성전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신고가로 날아갈 때 여러분들이 쫓아 들어갔을 경우에는 돈이 됐지만 지금 지수 부담이 생기고 지수가 박스권에서 움직여 버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이전과 같은 수익이 안 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정유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제유가 강세에서 정유주를 베팅했다면 이건 초대박.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이게 내 실력이요. 내 실력이라고.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종합이 뻗어 올라가면서 시세가 터진 뒤에 종합이 조정을 받을 때 업종 대표주가 61선이 깨져 있거나 61선 쪽으로 급락한 주식을 사는 배짱이 있는 개인들은 많지가 않단 얘기죠. 이미 죽어 내려오니까.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 정유주 같은 경우는 S51 같은 주식이 실적이 안 나오는 주식은 아니죠 여러분. 근데 얘네들이 기존에 약할 때는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을 때는 약했어.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 이거 시간, 이게 방송 끊긴 거 아닙니다. 국제유가가 벌써 57달러까지 올라왔어요. 보세요 여러분. 정유주를 안 사거나 정유주를 못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삼성전자에서부터 LG전자까지 주식만 주식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있는 거고, 이종복이처럼 특출나게 똑똑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 그걸 새겨듣고 대응을 하면 계좌가 저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그 위치에서 정유주를 안 삽니다. 죽어 있는 거라고. 이제 좀 납득이 됩니까?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아침에 되게 크게 흔들렸을 때 보세요 여러분. 독일 시장이 시가가 갭으로 나와가지고 폭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살려주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보시면은 9시 15분 타이밍에 요게 이제 10분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여기가 5분. 그죠? 9시 땡 해갖고 9시 5분. 그게 9시입니다. 그러니까 5분을 더 플러스 해줘야 돼요. 10분이라는 얘기는 5분 캔들이 3개가 나오면서 바닥 나오고 올라갔죠. 독일 시장이 9시 15분에 개장되거든. 독일 시장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강보합으로 돌아서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다시 저점으로 급락합니다. 여기서 왜 저점으로 급락했겠어요 여러분? 조 타이밍에는 이제 홍콩과 중국이 열리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가 급락을 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약세를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급락을 하는 거야. 근데 홍콩하고 이 중국이 나오면서 10시 30분 타이밍으로 가면서 지수가 급등 나왔죠. 신고가로 쫙 올라갔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점에서 420위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중국이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다시 상승한 걸 다 밀어버렸고, 홍콩이 10시 30분부터 다시 61선까지 다 밀려 내려오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왜 다시 올라가요? 중국이 다시 신고가를 가고, 홍콩이 다시 고점으로 가고, 독일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스닥이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가니까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가 급락이 나왔지만은 아까처럼 조선주, 은행주, 증권주, 정유주, 기타 종목들이 강세 전환되면서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룰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죽여줍니까? 자동차 급락 오늘 썸네일을 뭘로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 그죠? 자동차 급락 대응 전략 이게 아마 썸네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종복이가 실력 발휘하면은 이래서 내가 개인들을 현혹했다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건가? 이것은 실력이 좋은 거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S51 같은 걸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은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가면 이게 무슨 매수가 된다? 여기서 따라가면 이게 추격 매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다음에 오늘 화장품주 강한 것은 뭐 여러분들 익히 다 알죠?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지만은 내가 오늘 이건 추천주 아닙니다. 참 좋은 여행이 급등을 하는 걸 가지고 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코땡땡 때문에 소상공인 다 죽고 여행 업체들 다 부도 맞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여행 관련주에 참 좋은 여행 이런 주식은 무슨 뭐 다른 테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 바닥이 아이러니한지를 얘기해 줄게요. 여행사들이 코땡땡 터지기 직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아직 치료제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그걸 2배 이상 뛰어넘었다는 거. 주식이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쪽은 쉬운 대응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쉽게 돈을 벌기는 어렵고 누구도 안 쳐다보는 쪽의 종목들은 어려운 대응이 되지만 터지면 대박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목은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쪽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안 쳐다보는 쪽에 집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는 왜 모멘텀이 생길까요? 오히려 반대죠. 똑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 이제 그동안에 억눌려 있었던 중국인서부터 이제 트래블러들이 이제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어떤 이런 거를 표출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개판으로 나와도 그들 주식들이 움직임이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중기 투자를 하고 싶다면 화장품 관련주 같은 주식을 중기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해서 중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슈가 많이 나와서 알겠지만은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애플 같은 주식한테 하청업체로 넘어갈 회사가 아니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아차는 몰라도 현대차든 뭐 모비스든 그쵸? 이런 종목들이 저점을 깨고 여러분 저점을 깨고 급락을 한다면 나는 여기서는 매수 타점이 가능하다라고 본다. 조종받을 때는 매수 타점이 지금도 봐봐요 여러분. 자동차 관련주들은 조종을 받는다면 매수 타점이 가능하다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조종을 안 받으면 안 사는 게 맞는 거죠. 여기 유튜브 주린이들 내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 종목은 그 말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조선주도 기똥차게 가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미 61선을 깼다가 올라가면서 20을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조선주도 지금 20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기준 양봉 이 구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을 얘기하면은 54,000원 부근대까지 지금 가격에서 54,000원 부근대까지는 최소한 신규 매수는 관망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조선주에 관심이 있다면 어느 타이밍에서 또 매수를 하는 거냐? 다시 이쪽으로 누이는 거지. 그죠? 이쪽으로 누인 다음에 이번에는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누인 다음에 다시 돌면 거기서는 또 여기를 넘어갈 때 따라붙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기 추세가 깨졌다고 그랬죠? 여기서 따라붙으면 또 요번에는 요 가격에서 요 가격으로 올라갈 때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고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해야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죽여주죠? 요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파워로직스일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 뜰 때 파워로직스 요 타이밍과 요 정도 타이밍에
영상을 뜰 때 파워로직스 한번 관심 가져보라고 했죠. 조종받을 때 관심 가져보라고 그랬죠. 파워로직스가 61선 언저리까지 밀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61선 언저리까지 밀려 내려오고 그 다음날 양봉이 났죠. 여기가 매수 타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으면 이 저점까지는 버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거고, 여기가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마주보는 고점 부근에서는 여기가 단기 저항, 그리고 다시 밀릴 때 여기가 안 깨져야 된다고 했죠. 지금 안 깨지죠. 여기를 안 깨고 돌아야 이게 중기적으로 시세가 날 수 있는 주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술적 분석 능력이 요새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그리고 내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회원들한테도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줬는데, 지금 왜 저쪽 종목들이 잘 가느냐면 요새 이제 뭐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가 이 얘기를 한 게 연초 1월 1일쯤 연초쯤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건데, 요새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고 2030이 많죠. 지금 주식을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2030들이 역배열 급등주, 정배열 급등주, 장대양봉, 급소 패턴, 양음양, 일양이육, 종가올인, 장대양봉, 삼음봉, 영망치티 이런 거 알까요? 몰라요. 그 사람들이 아는 주식이 뭡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 SDI, LG화학 이런 주식밖에 없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처음서부터 대학생들이 주식을 할 때 중심이론 6대 필살기, 옵션의 가격구조, 그죠? 매집주 이런 걸 공부합니까? FM으로 교수들한테 들은 대로 경제 기본 상식 배운 대로 FM으로 기업 분석하면서 자기네들이 업종 대표주를 찾고 저평가 우량주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노멀한 주식들이 잘 갔던 거야. 근데 그들의 자금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들의 자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에서 되게 많이 급등해 있는 주식들을 사는 건 여러분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런 주식을 신규 매수 추천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들의 매수세가 생각보다 너무 강력한 거지. 나는 그 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많을지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그들 주식을 살 거라고까지는 판단이 안 됐던 거지.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은 그런 얘기를 해준 전문가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여기 보시면은 유니트론텍이라는 주식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연말 연초에 얘기했던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주식이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는 꺾여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주식이 지금은 단기적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샀을 때 지수가 조정을 받거나 지수가 크게 흔들리면 60을 깨갖고 이쪽으로 순간적으로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매수 기회라는 거지. 내 얘기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현금 얘기했죠. 그 현금이 주식시장이 무서워서 현금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년도 4월 말에서 5월 달에도 그 얘기 한 적 있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현금을 챙기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엄청나게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고 현금을 챙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말이 터진 김에 천하의 빅이 또 하나 얘기해 줄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수를 분석할 때 얘기해 준 거 중에 환율하고 빅스 지수가 있었죠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공포지수가 전저점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는, 여기서 다른 나라는 미국, 그 중에서도 빅스하고 관련 있는 것은 S&P 500입니다. 여러분들 빅스하고 관련 있는 게 S&P 500이라는 것도 모르고 빅스 지수를 보죠 또. 근데 어차피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비슷하게 움직여요 여러분. 자, 그냥 넘어갈게요. 빅스 지수가 전저점을 깼어요. 빅스 지수가 전저점을 깼다는 얘기는 최소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S&P가 폭락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진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국제유가 얘기했죠 여러분. 근데 이 얘기가 지수를 강세 전략으로 보는 거 아니야. 혼자 판단하지 마.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그런 걸 판단하고 싶으면 뭐 하라고? 야간 방송 들어오거나
야간 강연 방송에 들어오거나 주간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내 방송을 들으면서 대응을 하세요. 이런 얘기 한다고 지수 강세 전략으로 무조건 보지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나라는 종목들이 개념 없이 올라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해외 시장이 이제 약간 조정을 받으면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리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어요. 원래 그게 우리나라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거든. 가끔 그런 얘기 해주죠. 나스닥 시장이 기침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린다. 이런 얘기 되게 자주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장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과 같은 얘기한다고 지수 강세 전략 보라는 말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지키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나는 S&P가 지금 시점에서 급락할 리스크가 없다라고 얘기했지. 그냥 여기까지만. 나 이제 눈팅하는 사람들 신경 안 써. 자, 어쨌든 빅스 지수가 저점을 깼으니까 S&P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국제 유가가 신고가를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유가가 신고가를 간다는 얘기는 기업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산업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산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수가 폭락할 리스크가 떨어지는 거지. 어디가? 해외 시장이야. 여기서 해외 시장 중에 어디, 여러분? 나스닥, 다우 이런 쪽. 그다음 또 있죠. 나스닥 다우 쪽은 뭐가 통과가 됐어요? 추가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가 통과가 되죠. 분위기적으로 그건 거의 통과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급락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 우리나라가 급락하는 건 무슨 기회가 되는 겁니까? 매수 기회. 근데 이미 급락했다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죠. 그러면 지수가 여기서 플러스로 돌아서 갖고 지수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거기서는 또 따라가면 안 되잖아. 그게 매매와 투자 구분.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를 하고 싶다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형주는 투자하는 구간은 아니다. 요 얘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자, 지금 짧은 시간 동안 해주었던 얘기들에 얼마나 엄청난 것이 들어갔는지 여러분들 숫자로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급락하거나 지수가 약세로 가려면 뭐가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되겠어요? 해외 시장이 약세가 나오거나 해외 시장이 급락을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약세로 가거나 급락할 확률이 높지. 근데 지금 해외 시장이 국제유가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죄다 지금 보면 최근에 단기간에 어느 정도 급등을 했죠. 그러면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눌림목이라도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눌림목이 나올 때 우리나라가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현금 비중, 주식 비중을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움직일 때가 우리나라 시장에 문제가 안 될지서부터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놓여진,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시장 전략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디테일한 방법. 그치만 이제 간략하게 짤막하게만 여러분들한테 퉁쳐서 얘기하면은 얘기했죠, 여러분. 박스권. 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에서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지 이런 이유를 알고 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종합이 조정을 받는다. 그것이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의 현금을 갖고 있다가 종합이 조정을 받으면서 좋은 종목이 급락을 할 때 그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놓기 위해서 현금리 얘기를 하는 것이다. 또 요 얘기 한 겁니다. 자, 이해됐죠, 여러분? 자, 그래도 결론은 내려줘야 되겠지. 나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렇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업종의 대표주가 이격이 벌어지면 신규 매수는 자제하거나 갖고 있으면 매도 타점을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거고, 지금 해외 시장이 신고가를 가고 전 세계 증시가 양호하게 움직이니까, 자, 내가 나라라고 얘기 안 하는 나라도 차트는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는 나라인 제페니스도 신고가를 또 뚫어버렸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죠? 점원 신고가 뚫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나스닥 신고가죠, 여러분. 오늘 날짜가 신고가잖아요, 여러분. S&P도 신고가겠죠, 여러분. 다 신고가죠. 차이나도 신고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장이 조정을 받으면 기회가 되는 건데 조정을 받지 않으면 기회가 안 되는 거죠.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죠?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계좌가 손실이 나버리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요 얘기
해 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대신 자동차 급락은 예정된 수순에 자동차주들은 그 추가적으로 약세를 주거나 급락하면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는 있지만은 신규 매수 자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올라올 때 줄이는 게 맞고 다른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게 맞는데 그것은 자율주행, 전장 반도체 이쪽 관련주 쪽. 여러분 그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준 거고 오늘 얘기의 하이라이트는 조선주나 이런 종목들이 60일선 쪽으로 급락한 걸 매수한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업종의 대표주들을 매수한 것보다는 수익률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다라는 거. 왜 조선주를 공략하고 왜 정유주를 공략하는지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방송은 영양가가 높은 방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유튜브 분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 정도는 요 정도로 놓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절 전에 하는 마지막 야간 방송에 여러분 적극 참여해가지고 좋은 주식 많이 그쵸? 설명 듣기를 바란다. 여러분 요 얘기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을 높이는 것은 주식시장이 폭락할까봐 아니고 만에 하나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경우에 더 좋은 주식을 사고 해외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더 기똥차게 가는 아까도 봤듯이 이런 자동차나 LG전자나 SDI 같은 주식만 주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종복이가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주식만 주식이 아니고 S오일도 주식이고 여러분 주식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종복이가 작년도에 추천한 것 중에 송원산업 이거 추천하자마자 손실 났다고 하면서 이거 요새 갖고 있다가 대박 났다라고 얘기했던 송원산업 요새 얼마나 기똥차게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종복이를 얼마나 욕을 했겠어. 근데 다 지금 초대박이잖아. 송원산업만 그런 게 아니고 코롱인더스트리 그죠? 코롱인더스트리도 요새 급등했잖아. 근데 얘네들이 요새 급등을 했지만 나는 이 주식들을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대신 이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는 얘기를 해주는 그 정도의 방송을 해준다는 얘기죠. 지금은 종목 되게 많습니다. 종합이 변동성이 생겨서 그렇지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종합이 변동성이 생길 때 업종의 대표주들이 그 섹터의 주도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변동성이 크면 변동성이 큰 첫 번째 타이밍에는 조정을 받아. 대표적으로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자동차 수소차 관련주나 자동차 부품주 내가 좋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알죠? 유니크 성창오토 같은 주식을 내가 좋게 얘기했거든. 얘네들 보면 날아갈 때는 대박으로 날아가지만 빠질 때는 금방 빠지고 날아갈 때 또 대박으로 날아가지만 빠질 때 금방 빠지죠. 이런 변동성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초보자들하고 방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세게 생기는 주식이 거시기 하면은 매수하는 주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거 코롱인더스트리 이런 주식이었다고. 근데 코롱인더스트리 같은 주식은 저런 수소차가 폭등을 할 때 못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조정을 받았죠. 근데 지금 폭등하잖아. 봐봐. 이게 주식이라는 거지. 여기 유튜브 분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얘기가 많고 이 얘기 또 해줘야 되겠다. SFA가 눌림목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죠. 저 사람이 SFA를 눌림목으로 봤어. 그러면 눌림목이면 절대적으로 깨지 말아야 되는 게 21선이었죠. 그죠? 이 종목은 용어만 제대로 알아도 그죠? 이게 추천준지 그죠? 아닌지를 구분해낼 수 있고 매수하고 있다면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야간방송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얘기하면서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